2016년 7월 12일 이번 시간에는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익스트루드, 돌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익스트루드 바로 밑에 그 화살표 눌러보면은 리볼브라는 게 있습니다. 리볼브. 우리가 이제 돌출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는 회전체 만드는. 회전체라고 하면은 뭐 공도 있을 테고 볼펜도 있고 전구 또 뭐가 있나요? 물병, 소주병, 동글동글하게 생긴 걸 다 리볼브, 회전체랍니다. 자, 그럼 회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스케치가 필요한데, 자, 스케치 버튼 눌러주시고 X, Z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의 핵심 스케치는요, 절반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공을 원해. 공을 원한다고 하면 공의 형상을 그립니다. 나는 이런 공을 원해. 그렇다면은 이 공의 절반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4분점에서 4분점까지 선을 그려서 트립으로 반을 잘라놔야만 이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회전체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회전체의 절반의 형상을 남겨라. 그게 곧 스케치가 될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종이컵을 만들고 싶습니다. 종이컵은 뭐 내가 그려볼까요? Z로 그려볼게요. 절반의 종이컵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절반의 종이컵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종이컵이 안쪽이 비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상을 회전시키면은 안에가 안 비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가 비어있는 형상을 만들고자 할 때는 나름 센스껏 두께를 생성시켜 줘야 되겠죠. 두께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시켜서 대충 그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트림으로 자르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케치 종료하고 봐볼게요. 요렇게 요놈은 공의 절반, 요놈을 중심선이 얘가 되겠죠.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회전시키면은 공이 나올 거고, 이놈 같은 경우는 중심선이 애가 돼서 애를 기점으로 회전시키면은 안에가 꽉 차있는 종이컵이 나올 거고, 애 같은 경우가 이 중심축이 요건데 안에가 이만큼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회전의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가지고 내가 엔드 버튼 눌러서 리볼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둡죠? 예. 자, 리볼브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창에서 처음에 섹션이 나옵니다. 섹션. 자, 셀렉트 커브는 일단은 원하는 형상, 요 형상이 되겠죠? 요놈을 싱글 커브가 아니라 커넥티드 커브로 다 잡을게요. 커넥티드 커브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한 번에 다 잡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엑시스라고 해서 축이 나옵니다. 축. 스페시픽 벡터는 중심 축이 될 건데, 요 스페시픽 벡터에 내려오셔서 되게 간단해요. 중심선이 될 선 있죠? 중심선이 될 선 요선 맞습니까? 요 선을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회전합니다. 요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 값이 0으로 됐는데 끝나는 값은 360을 18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0도에서부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절반의 스케치가 요 형상이었는데, 이 절반의 스케치가 180도로 회전하면서 꽉 채워주는 형상이죠. 회전체 원리가 이렇잖아요. 그쵸? 요걸 360도 돌렸을 때 완전한 공이 나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스타트 값을 0이 아니라 90도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90도에서 시작을 해서 180이니까 합이 90도밖에 회전을 안 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스타트 값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0도에서 180도.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꿀 때는요, 여기 리버스 다이렉션, 스페시픽 벡터의 리버스 다이렉션을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방향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마찬가지 분리는 합칠지, 뺄지, 교차할지는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한번 어플라이 눌러볼게요. 어플라이 눌렀고요. 이번에는 요놈을 선택을 해볼게요. 커넥티드 컵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벡터에 내려와서는, 벡터에서는 중심선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360도 또는 180도. 방향은 리버스 다이렉션. 어때? 안에가 꽉 차버리죠, 이렇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중심선으로부터 선이 완전히 패곡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곡선이기 때문에 이 영역이 완벽하게 꽉 채워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꽉 차버립니다. 오케이, 어플라이. 이번에는 요놈. 자, 커넥티드 커브로 요놈을 다 잡고요. 스페시픽 벡터에 들어와서 중심선은 여기 짤막한 세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확대를 해서 중심선을 클릭. 그럼 이런 식으로 회전하죠.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단면이 이렇게 요 영역이기 때문에 요 영역이 회전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 영역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시킬 그 면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형상이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방금 얘랑 비교해보면 얘는 완전히 꽉 채워진 형상이었고 안에가, 그쵸? 비어있는 상태가 없었죠.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센터를 기점으로 보면은 이만큼이 비어있는 상태죠. 그쵸? 360도 또는 180도 오케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전체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한 번만 잘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전체를 이용해서 도면 하나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올려놨는데요. 세 번째 문제 열어볼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요거를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좌측의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운데 이제 회전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돌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전체를 써야 되는데, 일단 이 회전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고, 이 회전체를 만들기 전에 저는 먼저 정면도에서 요 형상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저는요, 스케치를 X, Z 정면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중간에 수직선 하나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컨버트 리퍼런스로 보조선을 만들겠습니다. 자, 단축키 Z를 이용해서 원점으로부터 수평, 수직, 대각선, 수평, 그리고 다시 종료. 예, 수직선 그릴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대칭 복사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지금 계속 그 NX를 킬 때마다 이 치수들이 따라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올 때마다 요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컨티뉴스 오토 디멘셔닝을 해제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메뉴 안에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여기 메뉴. 요 메뉴 안에 들어오면은 프로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환경 설정. 자, 환경 설정 프로퍼런스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어떤 거와 관련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냐면은 스케치와 관련된 환경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모델링 바로 밑에 스케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 스케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OK 한번 눌러주세요. 자, 요런 창이 하나 열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스케치 세팅이 있는데요. 스케치 세팅 항목에서 여기 Continuous Auto Dimensioning이 체크되어 있죠. 요걸 해제하시면 돼요. 요걸 해제하시고 OK 하고 나오시면은요, 다음부터는 이게 한번 껐다 켜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안 나올 거예요. 계속 꺼진 상태로 이제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하다가 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리 들어와서 Continuous Auto Dimension을 키면 되겠죠. 그쵸?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러 커브입니다. 미러 커브를 이용해서 싱글 커브로 하나, 둘, 셋, 네 개. 센터 라인은 여기 보조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보조선 선택 안 하고 여기 있는 Z축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치수 기입 좀 해볼게요. 치수 기입은 일단은 요 너비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의 너비가 몇 밀리냐면은 180 플러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요만큼이 반지름이 몇이냐면은 31.5죠. 그쵸? 그럼 31.5 여기도 31.5죠? 맞습니까? 따라서 31.5가 두 번 더해줘야겠네요. 180에다가 31.5 플러스 31.5 두 번을 더해주시면은 243이 나오네요. 맞습니까요? 각도는 18.5도라 되어 있습니다. 각도는 요 선과 요 선을 클릭해서 18.5도, 높이는 46으로 되어 있죠? 위에와 아래 선을 클릭해서 46. 그리고 여기 위치를 보면은요, 끝에서부터 31.5라 되어 있거든요. 얘가 맞습니까?
따라서 제일 끝에서부터는 31.5에 31.5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선에서 여기 점까지의 너비는 31.5 곱하기 2를 하시면 63이 되겠죠. 자, 오른쪽 대칭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겠죠. 여기까지 됐나 여러분?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스케치 종료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엔드 버튼 누르시고요. 요놈을 돌출, 익스트로드를 할 건데요. 레전 바운더리로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밸류 값은 시메트릭 밸류, 중간 평면을 잡겠습니다. 그래야지 가운데로부터 양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 값은 31.5라 되어 있으니까 요게 31.5란 소리죠? 따라서 31.5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합이 63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오케이. 컨트롤 W, 그리고 스케치는 마이너스로 없애버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이해되세요? 자, 엣지 블렌드를 이용해서 반지름이 31.5죠. 31.5mm의 필렛으로 여기 세로와 여기 세로, 반대편 세로와 여기 세로. 여기 숨어있는 부위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요거 하이라이트 히든 엣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 밑에 Allow Section of Hidden Wireframe의 체크, 두 개가 체크되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숨어있는 부위도 내가 모서리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놈을 클릭하십니다. 31.5. 그래서 필렛으로 31.5, 31.5가 이제 라운딩이 되다 보니까 두 개가 만나서 원이 되는 거죠. 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모를 가지고도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한번 뚫어볼게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그쵸? 이것도 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래요. 요렇게 만들어 보려고요. 절반을 요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이거를 절반을 해서 싹 회전하자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케치를 XZ 가운데 면이면 요 봐봐. 돌려보면 알아. XZ 가운데 면이죠? 정면. 맞습니까? 오케이 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절반을 그리는 거죠. 살짝 건드리면 점점점점 뜹니다. 요렇게 절반을 그리는 거죠.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90에서 일단 90이구나. 센터로부터 90이 되겠죠. 센터로부터는 요 센터까지가 90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원의 크기는 몇인가 봤더니 큰 원은 49파이니까 49의 절반이 되겠죠. 49 슬러시 2. 그리고 작은 원 같은 경우는 24파이니까 1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밑에 선에 갖다 대니까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다른 선이 잡혀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퀵픽 창이 뜬다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은 점 3개가 떠요. 점 3개 뜰 때 클릭.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을 다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선이네요. 요 선. 라인. 가장 밑에 있네요. 요 놈을 띡 하고 클릭하니까 요 선이 몇 mm라고요? 12mm. 24의 절반이라서. 자, 높이는 확인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서 20.5라 되어 있거든요. 해서 요 높이가 20.5라고. 엉뚱한 데 클릭했나 내가? 구속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20.5 다시 할게요. 클릭해서 20.5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그쵸? 예, 모든 사이즈가 다 들어갔죠. 센터로부터 90이 떨어진 곳에 센터선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상단은 24.5고 밑에는 10이고, 예, 이 두께는 바닥에서 20.5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피니시하고 나오시면 되죠. 엔드 버튼 누르고 리볼브를 해보겠습니다. 리볼브를 클릭해서 커넥티드 커브로, 영역이 아니라 선을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커넥티드 커브니까 한 번에 잡히겠죠. 그리고 스페시픽 벡터에 내려오셔서 중심선이 될 선은 요 선이죠. 각도는 360도. 맞습니까? 그리고 분리는 서브트랙이죠. 네, 분리는 서브트랙으로 빼주셔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객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혀요. 이렇게. 그쵸?
만약 여기 안 잡혀 셀렉트 바디가 안 잡혔으면 찍어 주셔야 돼요. 요놈을. 오케이. 봐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요놈을 대칭 복사해 볼게요. 3D에도 대칭 복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너스로 3D 대칭 복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모어 버튼이 있습니다. 모어 버튼에 들어오시면은 어디 모어 버튼이냐면은 지금 현재 모델링 상태, 스케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스케치 나온 상태입니다. 모델링 상태에서 리볼브 옆으로 쭉 따라가면은 모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모어 버튼에 띡 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중간쯤에 미러 피처. 미러 피처라는 거는 이제 특정 객체를 대칭 복사할 때 쓰는 게 미러 피처예요. 그러니까 피처라는 단어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다 피처라 부르는 거거든요. 처음에 내가 얘를 돌출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피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회전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피처예요. 이거 하나를 다 피처라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피처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죠? 그 피처라는 거는 내가 작업했던 그 디자인 트리의 한 항목을 피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피처가 있는데 그 2개 피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원형 회전체의 피처만을 대칭 복사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어에 들어가면은 미러 피처를 클릭할 거예요. 자, 미러 피처에 들어오시면요. 이게 잠시 후에 따라 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미러 피처에 들어오시면은 피처 투 미러에서 셀렉트 피처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셀렉트, 선택을 하라는 거야, 피처를. 그럼 직접 다이렉트하게 여기다 갖다 대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또는 파트 내비게이터를 열어서 여기서 바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리볼브를. 이해되세요? 여기서 잡아도 되고 아니면 파트 내비게이터를 열어서 여기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선택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가 떠져. 잡혔다고 이렇게. 그쵸? 자, 그럼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대칭면, 어디를 기준으로 얘가 대칭 복사가 돼야 되느냐. 요 놈이 현재 이리 오기 위해서는 요 방향으로 대칭 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 직각 방향으로 면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YZ면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YZ 요 놈이 거울면이 돼서 요 놈이 거울에 비춰져서 반대편에 생성된다. 거울이라 생각하면 편해요. 플랜이라는 거는. 이해되시죠? 이 플랜은 거울을 선택해라. 여기서는 YZ가 됩니다. 자, 오케이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피처가 복사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미러 피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요놈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스케치를 제가 XZ 정면에 들어갈게요. YZ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XZ 잡고 들어갈게요. XZ는 가운데 면입니다. 지금 이제 가운데 껴져 있는 세로면입니다. 자,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원을 그릴 건데 원의 위치는 제가 한번 잡아 볼게요. 대충 아무데나 그려도 상관없어요. 파이가 106파이래요. 자, 우리가 아무데나 일단 106파이 하나 그렸다. 이 상태에서 constraint point on curve로 원의 중심과 엔터 Z축을 찍어주면은 중심 선상에 놓이겠죠. 그 상태에서 원의 중심은 바닥에서가 15, 바닥에서 15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D를 눌러서 바닥선으로부터 원의 중심을 15가 되게 맞춰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형상은 지금 결과물이 요렇게 되어 있는 형상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절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절반을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이 절반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해서 결론은 요놈은 센터로부터 4분점까지 하나를 그려주시고 센터로부터 4분점까지 선 하나 그려서 트림으로 4분의 3을 날려주면은 4분의 1만 남아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서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으로 쉐이드 엣지를 두십니다. 리볼브 커넥티드 커브로 원을 잡아주시고요. 스페시픽 벡터에 내려와서 센터선은 여기 세로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서브트랙이 아닌 유나이트로 바꿔야 될까요? 그래, 오케이. 컨트롤 W 스케치는 마이너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보면은 방향이 이쪽에서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서 여기서 지금 클릭을 해보면요, 앵글 값이 뜨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잡을까? Z축을 찍어볼게요. Z축을 찍고 각도를 90을 틀어볼게요. 이렇게 90도 틀 수가 있거든요. 보이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축 중에서 Z축을 클릭하면은요 Z축을 고정하겠다는 소리거든요. Z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봐보세요. Z축을 클릭하면은 Z축이 고정되면서 각도가 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90을 쓰면 되는 거야. 나는 마이너스 90 해볼게.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뷰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회전체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